만약 내가 다시 예순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요? 전 진짜 이렇게는 안 살았을 거예요. 그땐 몰랐어요. 내 몸이 그렇게 무너질 줄도, 자식들이 점점 멀어질 줄도, 돈이 없다는 게 마음까지 그렇게 쪼그라들게 만들 줄도요. 매일 아침 산책하는 아내 말에 귀 기울일 걸 그랬죠. 친구 모임 귀찮다고 피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괜찮다 말하기 전에 나 자신한테 먼저 괜찮다 해줬어야 했어요. 지금요? 이 나이에 다시 뭘 하겠냐고요?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려고요.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 제 얘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후회하지 않도록 당신의 예순이 여든이 달라지도록요. 그럼 사연을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다시 6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김정수가 마이크를 잡고 20명 남짓한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로 82살이 된 정수는 이 복지관에서 10년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죠.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정수는 이곳에서 인생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박영희는 정수의 질문을 듣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올해 84살인 영희는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재봉틀 앞에서 보낸 여성이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느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그때가 떠올랐죠. 그땐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을까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60살로 돌아간다면 저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했을 거예요. 맨날 공부해라, 일찍 자라 그런 소리만 했거든요. 옆자리에 이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해 86살인 만수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한 남자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은퇴할 때까지 35년을 현장에서 보냈죠. 맞아요. 나도 그래요. 돈 벌겠다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애들 졸업식도 몇 번이나 빠뜨렸는데 강당 뒤편에서 듣고 있던 최순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올해 80살인 순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딸을 키운 여성이었어요. 1980년대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20년을 홀로 버텨냈죠. 저는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웃어줄 걸 그랬어요. 맨날 돈 걱정, 아이들 걱정에 얼굴이 험상궂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정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1960년대 초 25살에 결혼해서 3남매를 키웠던 시절 말이죠.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들과 제대로 놀아준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때 같이 축구해달라고 했는데 피곤하다고 안 해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그 아이랑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강당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56세고요. 정수가 민호를 반갑게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지금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곳을 알고 오셨나요? 민호는 뒷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다니셨거든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이곳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영희가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님이 누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신미자라고 하셨어요. 작년 가을에. 아, 미자씨. 순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랑 같이 활동하던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무 일만 하지 말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그런데 저는 그때도 회사 일 때문에 제대로 간병도 못했거든요. 정수가 민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만수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젊은 분이 왜 이런 곳에 오셨어요? 아직 할 일이 많으실 텐데. 그게 민호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매일 생각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서요. 회사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아내랑 대화도 제대로 안 하고 아이들은 벌써 대학생이 됐는데 언제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호 씨가 와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순자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젊은 분, 우리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강당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지나간 세월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민호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어르신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 말이에요. 박영희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저는요, 건강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젊을 때는 몸이 철인 줄 알았거든요. 영희는 자신의 무릎을 만지며 계속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재봉틀 앞에서 하루 10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허리도 안 펴고 운동도 안 하고 지금은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요. 이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나도 현장에서 일할 때 안전모도 제대로 안 쓰고 무리하게 일했어요. 지금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그때 하루 30분이라도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운동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복지관 주변을 천천히 걸어요. 비록 예전처럼 빠르게는 못 걷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최순자가 이야기를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자식들한테 너무 엄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느라 더 엄격했던 것 같아요. 순자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배어 있었어요. 큰딸이 고등학교 때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돈 안 된다고 반대했거든요. 지금은 회계사로 잘 살고 있지만 가끔 그 아이 표정이 생각나요. 민호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지금도 딸분과 관계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더 가까워졌어요.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엄마가 그때 왜 그랬는지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 아이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수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놓친 건 바로 그거예요. 소통이요.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대화를 너무 안 했어요. 갑자기 강당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늦었네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김혜진이라고 해요. 올해 59살이고요. 정수가 반갑게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이곳을 알게 되셨나요? 혜진이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어요.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서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싶었거든요. 만수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혜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외도를 했어요.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혼할지 참고 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벌써 독립했고 저는 뭘 해야 할지. 강당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영희가 혜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힘드셨겠어요. 영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각자 선택이 달랐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었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참고 살았고 어떤 분은 새로 시작했어요. 정답은 없더라고요. 혜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 우리가 후회하는 건 대부분 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용기 내지 못한 것들 말이죠. 민호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회사를 그만둘지 말지.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요. 회사를 그만두시려고요? 만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인데 최근에 구조조정이 있었거든요. 제 부서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데 나이가 이제 56이니까 이직도 쉽지 않고요. 영희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젊은 분, 그래도 아직 기회가 많으세요. 우리는 그때 그런 선택권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순자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 혼자 살아야 했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어려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혜진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일기를 쓰고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먹고 주말에는 동네 산을 걸었어요. 돈이 많지 않았지만 그게 우리 가족만의 행복이었거든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놓친 건 바로 그런 소박한 행복들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기쁨들 말이죠. 만수가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할 때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막걸리 한잔하며 수다 떠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민호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저는 70이 넘어서 서예를 시작했어요. 평생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복지관에서 서예 동아리 회장이에요. 혜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그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자가 혜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훨씬 젊으시잖아요. 강당 안의 분위기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거렸고 어느새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김혜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진이 급히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혜진이 전화를 끊고 일어섰어요. 죄송해요.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대요. 병원으로 가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최순자가 혜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많이 다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의식은 있다고 하는데. 혜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지금까지 그 사람 때문에 화만 났는데 사고 소식을 들으니까 박영희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음이 복잡하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미워도 28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강민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지금 상태로는 운전하시면 안 돼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혜진이 망설였어요. 이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민호 씨 말이 맞아요. 정수가 혜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혜진 씨, 이런 순간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가 달라져요. 혜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도 화가 나는데.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많이 싸웠어요. 그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난 그날 병원에서 마지막 인사도 못했어요. 지금도 후회해요. 영희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고요?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만 내다가 정작 중요한 말은 못했거든요. 혜진이 순자의 말을 듣고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그동안 상처받은 것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민호가 차 열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서 가요. 생각은 나중에 하고 일단 가보셔야 해요. 혜진과 민호가 급히 강당을 나간 후 남은 어르신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거든요. 정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혜진 씨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아내와 마지막으로 싸운 게 뭐 때문이었는지 기억나요. 텔레비전 채널 때문이었어요. 정말 사소한 일이었는데 영희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아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먼저 보게 해줘요.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이었나 싶어요.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죠. 하지만 혜진 씨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영희가 순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순자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아요?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워요.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년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평생 물을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자유형을 할 수 있어요. 만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80살에 수영을 배우셨다고요? 네, 처음엔 물에 발만 담그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가요. 정수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야겠어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수 씨는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큰 일이에요. 그때 갑자기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응, 딸아. 응? 뭐라고? 영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지금 어디야? 알겠어. 엄마가 갈게. 영희가 전화를 끊고 일어섰어요. 큰딸이 직장에서 쓰러졌대요. 과로 때문인 것 같아요. 병원에 있다고 하네요. 순자가 놀라며 말했어요. 많이 아프대요?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영희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랑 몇 개월째 연락을 안 했거든요. 제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피하고 있었어요. 정수가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영희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오늘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용기가 생겨요. 영희가 나간 후 만수가 중얼거렸어요. 오늘 참 특별한 날이네요. 다들 뭔가 일이 생기고. 정수가 깊게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더 긍정적으로 살아야겠어요. 만수가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한테 고마웠다고 말해야겠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요. 정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웃을 수 있는 여유, 가족과의 진솔한 대화, 자신을 아끼는 마음.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요. 강당 안은 고요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기 시작했고 오늘 하루가 이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날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아내랑 저녁을 함께 먹어야겠어요. 오늘처럼 의미 있는 시간은 처음이었어요. 순자도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는 수영장에 가야 해요. 오늘 배운 건 잊지 않으려고요. 정수가 두 사람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주세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오후 노인복지관 강당에는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정수가 강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반가운 얼굴들이 눈에 띄었어요. 김혜진이 남편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밝았어요. 박영희도 딸과 함께 와 있었고 강민호는 아내와 아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 다들 오셨네요. 최순자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 남편분 괜찮으신가요? 혜진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뇌진탕이 조금 있었지만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혜진의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아내가 이곳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오고 싶었습니다. 정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혜진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성우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실수를 했고 아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내가 제 곁에 있더라고요. 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날 이곳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순자 어머님이 남편분과 마지막 인사를 못했다는 말씀.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순자가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성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화는 나지만 28년을 함께 산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이만수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세요?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둘이 함께요. 쉽지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요. 영희가 딸과 함께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비슷해요. 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했거든요. 영희의 딸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이라고 해요. 엄마가 이곳 이야기를 해주셔서 궁금해서 왔어요. 정수가 반갑게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이 딸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미경이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저한테 사과하시더라고요. 너무 엄하게 키웠다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고마웠거든요. 엄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표현을 못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고맙다는 말을. 민호가 아내와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 이수진이고 아들 강준호예요. 지난주에 집에 가서 가족회의를 했거든요. 민호의 아내 수진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됐어요. 민호의 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몰랐거든요. 이제 대학생이니까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엄마도 일하실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민호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니까 새로운 일을 찾을 용기가 생겼어요. 나이는 좀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정수가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변화가 있었어요. 어제 수영장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거든요. 저보다 10살이나 젊은 분인데 같이 수영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만수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랑 같이 걷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30분씩이요. 그동안 말도 별로 안 했는데 걸으면서 이야기하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딸이랑 요리를 배우기로 했어요. 평생 혼자서만 해왔는데 이제는 같이 하려고요. 혜진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 용기가 나요. 저희도 함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려고 해요. 성우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내가 예전에 피아노를 치고 싶어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같이 배워보려고요. 정수가 깊은 감동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것,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만든다는 것.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도 모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겠어요. 수진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그동안 남편이 힘든 줄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더 많이 대화하고 서로를 아껴야겠어요. 준호가 할아버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겠어요. 아직 젊으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도 있고요. 순자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맞아요. 젊은이, 우리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건강도 챙기고 가족도 아끼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정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영희가 힘주어 말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아끼는 연습을 하세요. 만수가 덧붙였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가족과 진솔한 대화, 새로운 취미 하나 배우기. 이런 것들이 쌓이면 10년 후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혜진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지금이 바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이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다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가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짓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노후는 얼마든지 다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일어났어요.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나눈 진솔한 이야기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다시 6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가장 먼저 바꾸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60대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나만의 인생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지혜가 전해지는 길이 됩니다. 지금 한번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저희 채널에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